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뭐 약간의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뭔가 결정하겠다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파월의 약간 매파적 발언 소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금리 12월 달 인하는 될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좀 골 때릴 것 같아요. 그 골 때림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경계함을 가지고 파이터 하는 거지, 자산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자산 시장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열을 뭐 조금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걸 봐서는 과열도 용인하는 문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가는 자산시장 와장창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는 내릴 것 같은데, 다음번 금리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대비를 좀 하고 있다. 즉 12월 금리 인하하고 당분간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시장 데이터 값이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주는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값이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왜냐하면 고용 관련 데이터 값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고용 관련 데이터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졸츠 구인 보고서 나왔는데, 지난달에 정부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두 달치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9월 달치를 보면 722만이었어요. 근데 8월에. 근데 765만으로 상당히 크게 늘어났고요. 10월 달치도 나왔습니다. 765만, 지난달에 765만이었죠. 그게 767만으로 늘었습니다. 8월 달처럼 720만 정도 구인이 있을 것 같았는데 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구인 늘었습니다. 그리고 ADP 주간 고용 변화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4,750명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자, 고용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야, 금리 4.2 근처 나왔어. 와, 3.99였는데 말이야. 야, 내일 금리 내리는데 금리가 그 사이에 20bp가 튀었네. 오, 신기하죠? 야,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좀 신기합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오늘 재미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핀비즈로 한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핀비즈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빨간색 하나 바로 찾아보시죠.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는 빨간색일까? 한번 찾아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뭐가 눈에 가장 띄나요? JP모건이죠. 네, JP모건입니다. 자, 바이오 주식들 계속 빠지네. 자, 어쨌든 JP모건. 그다음에 빅테크들은 뭐 빠졌던 거 다시 올렸고, 어제 많이 빠졌던 테슬라는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이 됐지만 하루 만에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JP모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JP모건의 소비자 금융 부분 최고 책임자인 마리앤 레이크가 내년도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금융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습니다. 전체 지출이 1,0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예,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9% 정도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9% 비용을 증가시켜?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거긴 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말입니다. JP모건만 비용이 증가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JP모건만?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년도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그걸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인사가 들어가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가장 걱정되는 게 내년도에, 자, 내년도에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걱정되는
이슈 중에 하나죠. 3%대를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어찌할 것이냐입니다. 3%를 넘는 인플레이션. 일단 그러면 채권 시장 아작 나고요. 만약에 좀 끔찍한데 만약에 인플레가 3%, 한 3.3, 3.4, 3.5를 향해서 만약에 간다면 지금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만 만에 그냥 시나리오 하나 짜보는 거야 가정법으로. 그러면 장기금리 어떻게 될까? 자, 금리 오를 때가 요즘에 이제 하도 상승장만 바라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잊고 있으실 것 같아서 상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2년도에 일이 벌어지죠. 22년도에 다들 22년 접어들기 전에 아우 좋아 막 이러다가 갑자기 뒤늦게에서야 인플레이션은 잠정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랬다가 실수 이러면서 금리를 막 올리다가 우리는 싸울 준비돼 있어. Go for it 이렇게 했나? 뭐라 그랬지?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월이. 난리 났죠. 네, 난리 났습니다. 그때 잭슨 홀 연설 하고 난리 났던 기억나네요. 그래서 그 다음 잭슨 홀 연설에 다들 덜덜 떨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23년도 잭슨 홀 연설 때도 22년처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은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거고, 그럼 채권 시장은 정말 피바다 될 것 같고,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파죽지세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도 시나리오 어떻게 짜면 되냐면, 이제 파월이 만약에 금리 내려놓고 약간 그 매파적 발언을 하면은 시장이 어버 하면서 몇 달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월의 임기가 종료될 즈음 되면은 반등 시작하겠죠. 어차피 뭐 트럼프 정부가 금리 내려줄 테니까 신났네. 뭐 이러면서 쫙쫙 올라가겠죠. 그러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계속 가는 건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오른다. PCE 지수 같은 게 3위 찍힌다 앞자가. 그럼 시장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면서 일단 채권 시장 제일 먼저 갈 것이고, 맛이 갈 것이고, 그다음 주식 시장도 휘청거리게 될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고용도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뒤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고용이 좋았습니다. 고용이 좋아서 금리 상황을 볼게요. 자,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 아까 봤죠? 금리 올라간 거. 자,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달러는 갔습니다. 위로 갔어요. 예,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며칠간. 그러니까는 99.2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엔화 약세. 엔화 약세가 크게 나왔죠? 하루에 0.5% 이상 그 약세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약세인데, 관련된 우에다 가수 BOJ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의 안정적인 금리 형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국채 매입을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국채 매입을, 그러니까 돈 또 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또 풀어. 그러니까 쟤는 또 푸네. 이러면서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됐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분과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더불어 가면서 달러 강세가 상당히 폭 나타났고 엔화가 약세입니다. 오늘은 그냥 엔화가 약세인 거예요. 돈을 더 풀겠다고 하니까. 금리는 올리면서 돈을 더 풀어? 좀 신기한 거죠. 이 시츄에이션은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근데 진짜 금리 올리는가? 또 질질 끌면서 한두 달 더 있다가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일본 진짜 일본 잘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로직을 완전히 벗어나는 나라라서. 어쨌든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미난 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26년을 앞둔 이 상황에서 세계 금리 차트를 보면 이제 골 때리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요. 어떤 거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동안의 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뒤쫓아가거나 앞서가거나 하여튼 전후좌우로 이렇게 미국 금리의 흐름을 연동하는 모습이었죠. 연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25년도 후반부 들어오면서부터 궤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궤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골 때리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 완화적 스탠스를 가는 나라와 너무 완화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약간 긴축 사이클로 가는, 그러니까 보통은 가면 이렇게 같이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미국은 밑으로 금리가 내려오는데 다른 나라는 위로 치솟아. 그럼 아주 골 때리는 모습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서 까만색 제일 위는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오렌지색은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노란색은 일본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미국은 고공행진하다 이제 꼬랑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 한국은 꼬리를 완전히 들었어. 완전히. 와. 저것만 보면은 원하는 이제 강세 가야 됩니다. 저것만 보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요즘 뭐 환율 얘기 많더만.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환율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다?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다. 금리. 금리라는 거는 돈값이잖아요. 그죠? 보통 통화를 가지고 있을 때 현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채를 갖고 있는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값이라는 거는 돈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당연히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총통화를 워낙 많이 발행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 환율이 계속 약세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변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일본처럼 통화를 계속 찍어내면 통화는 약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일본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지금 저 그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 안 됐는데 지금 노란 게요. 저 주황색을 역전한 거 보이세요? 이 최초의 일이죠. 즉 중국 금리보다 일본 금리가 높아진, 중국 장기물 금리를 일본 장기물이 금리 돌파하면서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여전히 그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없고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봉착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고, 일본은 경기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화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일부 회복이 되고 있다로 그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좋았다가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가지고 경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꼭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러프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월마트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뉴스가 제일 재밌었는데, 월마트가 말입니다. 월마트가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신세계? 좀 맞진 않지만 어쨌든 신세계, 거래소에 있던 신세계가 코스닥으로 옮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배워야 되겠죠? 왜냐면은 월마트는 우리 단순한 소매업체 아니고 이제 기술 기업이야. 우리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해. 이런 개념인 건데 왜 옮길까요? 물이 좋아서 옮기는 거야. 물이 좋아서. 에? 물이 좋으니까 나도 좀 더 좋은 물에서 있고 싶어. 나스닥 물이 좀 좋네. 투자자들도 많고 돈도 풍부하고 여기 있는 게 저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거죠. 야, 차이는 많이. 우리나라 거래소하고 코스닥 하면 코스닥 물이 좋아? 물이 좋냐고. 우리는 지금 진짜 나는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슨 국민성장 펀드 이렇게 해서 국민성장 펀드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벤처 같은 거 투자하면은 기존에 소득공제 3천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해주던 걸 5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때 라임 사태 때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모태펀드와 그런 쪽 규모가 되니까 사모펀드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낼 기업이 없었다니까. 그 CBBW를 그 정도 수준으로 발행할 만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를 들어 동네에서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놀이를 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놀이를 해. 땅 따먹기 같은 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 애들이 노니까는 정서적으로 좋고 애들이 이렇게 잘 놀아야지 새로운 시대의 역군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잘 놀 수 있도록 해줄게요 하면서 종합운동장 지어주면 어떡하냐고. 그럼 되겠냐고. 애들 그냥 애들 놀이를 조금 더 발굴해주고 그 더 잘 놀 수 있는 기구나 주고, 아니면 조금 더 공터를 더 넓혀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슨 공설운동장 만들어주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우, 나 슈퍼스타가 되는 거다. 나는 완전 체육인 스포츠 스타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 거가 말도 안 되는 CBBW가 발행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지금 질적으로 좋으냐는 거예요. 별로 질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걸 작은 공급만 해주면 또 이런 부작용이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 분명히. 그러면 나중에 거기 투자한 사람들만 또 곤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밸런스가 맞게 좀 물론 좋아요.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젊은 사람들도 뭘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지금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규모가 너무 커서,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 뭐 코스닥 이런 거 말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가 나스닥 자진해서 찾아가서 상장하듯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저희도 코스닥도 상장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도록. 다 때가 되면 다 거래소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 안 들도록 정화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예 이미 실패한 시장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안 되는 기업은 코덱스 같은 데로 넘겨놔. 들어오지 못하게. 코덱스 시장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주면서 거기서 자금 조달 일부를 좀 하도록, 잘은 안 되겠지만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 시장을 조금 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요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원자재 가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은값이 드디어 $60를 돌파했습니다. 와, 짱이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요번에 근데 처음으로 비트코인하고 최근 한 달간 기준으로 은값이 같이 세게 동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통화가치 하락을 상당히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좋아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냐? 그건 절대 아닌 것 같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이 과정들, 미국도 금리를 내리는 이 과정들이 글로벌 원투펀치들이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거는 통화가치 하락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중에 스페이스X가 내년 IPO를 추진합니다. 목표가는 1.5조 달러. 1.5조 달러. 멋있죠. 대단하고 최첨단이고 꿈이죠. 꿈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는 꿈은 너무 아름다웠고 멋있는데 돈은 버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원래 꿈 단계에 있을 때 주가는 가장 좋습니다. 그걸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핸들링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요. 정말 기가 막혀. 보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덜 다치려면 숫자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 단기간에 큰 대단한 부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맛을, 복권 당첨되는 거나 비슷한 거라서 그냥 꾸준히 일해서 돈 버는 개념을 장착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권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살아남는 방법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네. 자, 오늘 요 정도로,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월마트가 나스닥 간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우리 한국 정서로 봤을 땐
그거에 제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